얘들아, 다시 한번 보자. 요 16번부터 먼저 보면 얘들아, 일단 이거 갈래는 시조겠죠? 시조. 근데 우리 이 시조가 평시조가 두 수 이상 있으면 이 평시조가 두 수 이상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했었지? 그거를 연시조라고 했던 거 기억나? 연시조. 평시조가 두 수 이상 있으면 연시조. 그래서 평시조에서는 제목이 없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제목이 있다. 하나의 묶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갈래부터 먼저 정리. 그러면 잠깐 아이고, 요 시조부터 먼저 보자. 일단은 얘들아, 여기는 연시조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대상들을 다 예찬할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보통 자연물 하면 이때까지 많이 배웠었던 게 만흥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 자연물은 하면 풍류, 즐김의 대상이었잖아. 그치? 근데 거기에서만 끝이지 않고 얘는 현실의 가치관까지 하나 더 부여했어.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중요한 작품이겠죠? 한번 봅시다. 단어 당연히 외우셔야 돼. 단어 당연히 외우셔야 돼. 자, 그러면 얘들아, 구렁에 서 있는 나무. 자, 이 나무가 이제 시적 대상이 되겠죠. 관찰하고 있는 이 시적 대상이 됩니다. 자, 우뚝하기도 하다. 구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파여져 있는 곳이니까, 그치? 좋지 않은 곳인데 얘는 어때? 우뚝하게 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풍상을 실컷 겪고도, 이 풍상도 안 좋은 거겠죠. 이걸 겪고도 독야청청이라는 거는 홀로 계속 푸르르다라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도 색채 이미지도 또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지조나 절개 같은 거를 나타내고 있죠. 자, 적은 덕. 잠깐, 배지 말고 두면 동량제. 뜻 한번 확인해보자. 동량제. 제자가 들어가면 보통 서재 같은 건데, 자, 보면, 뭔가 기둥과 들보로 쓸만하대. 그럼 얘들아, 이거를 비유라고 생각을 해봐. 비유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떤 거? 뭔가 인재를 말하는 거구나. 이 나라를 떠받치는 인재를 말하는구나. 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그러면 이 나무가 굉장히 우뚝하구나. 계속 푸르르니까 얘 잘라버리지 말고 계속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분명 인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나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이 나무에 대해서 예찬하고 뭐 하는 거? 영탄하는 거. 무엇에 대해서? 소나무에 대해서. 일수에 대한 제목도 적혀져 있네. 그쵸? 자, 꼬리치고 휘파람 불며 기염도 황홀하구나. 자,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몇 음보? 4음보의 율격으로 네, 4조인데 물론 다섯 글자, 한두 글자는 봐줘. 또는 3, 4조인데 한두 글자 봐준다 했었죠? 요렇게. 그러면 4음보에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을 갖고 있구나. 이게 뭔데?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이었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꼬리치고 휘파람 불며 기염도 뜻 한번 보자. 기염은 불꽃처럼 대단한 기세래. 이 기세도 황홀하구나. 그러면 뒤에서도 또 구나 반복하면서 뭐 하고 있어? 똑같이 예찬, 영탄 하는 거겠죠. 무엇에 대해서? 이 호랑이에 대해서. 이 얘들아, 매라는 건 순우리말이거든. 산이라는 거야. 이 산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니? 이 들어온 게 누구? 호랑이가 들어온 지 몇 해나 됐니? 진실로 너 잠깐 떠나면 호리종행도 한번 보자. 호리종행. 여우와 살쾡이가 이리저리 날뛰는구나. 그러면 여우와 살쾡이는 부정적인 시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무슨 말이야? 이런 간사한 사람과 대조되는 게 바로 호랑이라는 거야. 그러면 호랑이가 이 산에 들어와서 호리종행을 뭐 하는 거야? 막고 있는 거지. 호랑이의 긍정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구나.
이 기세로 이 간사한 애들을 쫙 누르고 있는 거잖아. 이해됐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진실로 이것도 또 뭐야?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이것도 형식적인 규칙을 굉장히 지키고 있죠. 이게 바로 시조의 정형성, 율격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오리마 적표마들이 오리마 적표마. 자, 오리마는 검은 말, 적표마는 붉은색 말. 자, 그러면 오리마 적표마들이 관단 노태와 같겠느냐? 자, 그러면 관단 노태는 여기서도 걸음이 느린 말과 같겠느냐? 바람에 슬피우며 내 굽을 허위치니, 허우적거리니, 아무리 천리지도 보자, 천리를 달리고자 하는 뜻. 그러니까 이 뜻이 있은들, 아는 이가 없어서 서러워하는구나. 여기서도 이걸 알아주는 이가 없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서럽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나는 큰 뜻이 있어. 큰 뜻이 있어. 그러니까 오리마 적표마들은 굉장히 좋은 말이야. 근데 느린 말들은 뭐지? 같겠냐? 그래 설이잖아. 같지 않다. 얘네들과 같지 않다. 나는 굉장한 얘네들은 명마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천리도 한가름에 갈 수 있는 그런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대단한 인재들이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 발굽을 수재가 없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하더라도 아는 이가 없네. 지금 이게 바로 현실이야. 이 현실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서러워라. 한탄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얘들아, 이 연시조는 여러 대상들을 사용해서 뭐 하는 거? 그냥 단순한 풍류 대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준다고 보시면 돼. 현실의 가치관을 드러내주고 있다. 여기까지 됐나요? 이해됐어? 그럼 여기 안에서 질문할 거.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시조가 어려워서 천천히 하려 합니다. 두 번째, 11수? 11수에서 어떤가?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전체적인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이 첫 번째 행에서는 그러니까 초장에서는 꼬리치고 휘파람 불며 기염도 황홀하고는 그 호랑이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호랑이의 모습과 기세를 얘기하는 거야. 이 기세가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이런 호랑이가 이 산에 들어온 지 몇 해나 되었니? 근데 이 호랑이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우나 살쾡이 같은 애들이 안 나대는구나. 호랑이가 무서우니까, 기세가 대단하니까. 그러면 만약에 얘가 내가 잠깐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거다? 예상하겠다는 거야. 살쾡이나 이런 잡다한 애들들, 간사한 애들들이 날뛰겠구나.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은유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은유라는 거는 빗대어져 표현한 거잖아. 그러니까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조정에 뭔가 대단한 기세를 가진 인물들이라고 생각해봐. 걔네들이 있으면 간신들이 함부로 나댈 수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 궁궐 밖으로, 이 조정 밖으로 떠나면 안 된다. 여기를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덕에 간신들이 막 나대지 못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서 현실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이해됐죠? 자, 또 마지막에서 또 한 번 더 정리? 오리마 적표마가 말이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명마야. 명마인데 간단한 그냥 느리느리 뭐 허적 걷는 그런 말들과 같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대단한 말들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 할 일이 없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야. 얘네들은 막 뭔가 굉장히 빨리 달리고 멀리 갈 수 있는 애들인데 그냥 허우적대고 있는 거야.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지금 슬피 울고 있는 거겠죠. 그쵸? 슬피 우면 얘네들이 슬피 우는 걸 이제 이해가 되죠. 천리지가 아무리 좋은 뜻이 있어도 이거를 알아주는 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말 대단한 능력.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나사에 취업을 해서 또는 구글에 취업해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의 능력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썩히고 있는 거야.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또 정리. 응. 적은 덕. 그러니까 이 나무는 알지 이제. 그치? 얘 굉장히 지조절개 대단한데 적은 덕. 그러니까 잠깐 베지 말고 그러니까 얘네들을 막 이렇게 다 숙청해버리거나 잘라내지 말고 한번 더 봐라. 잘 지켜보자. 그럼 얘가 정말 튼튼한 이 나라의 기둥이 되겠구나. 인재가 되겠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나무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은유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고 싶은 말은. 됐어? 또 다른 친구들은 없어? 출세곡 들어가자. 힘겨운 끄덕임. 자, 출세곡은 얘들아 여기 일단 가사야. 가사. 가사라는 게 좀 어렵지. 가사가 어떤 갈래지? 맞아. 노래야. 어느 시대? 자, 방금 본인이 얘기했어. 자, 여기다가 필기 좀 잠깐 할게. 자꾸 써야 돼서 너네가 정리를 자꾸 해야 돼. 음, 고대에 고대가요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통일한 게 어디야? 그렇지. 신라, 통일신라 시대에 향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려가 들어가서 고려가요고 그 다음에 조선에 와서 시조와 가사가 들어간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알려줄게. 아이고,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요 고대와 신라 사이, 이 고대와 신라 사이에 딱 하나, 백제가요 하나 더 들어가. 정읍사 한 작품밖에 없어. 얘는. 이 한 작품 하나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파트는 이 시조, 가사인데, 이 시조는 실은 창작된 거는 고려부터 창작돼서 쭉 흘러가게 되는 거야. 이 시조는 실은 고려에서부터 창작이 돼서 쭉 현대까지 이어지는 게 시조야. 알겠지? 그러면 이 가사라는 애는 도대체 어떤 애냐면 시조는 3장 6부 45자 내외 아까 했었잖아. 그리고 4음보 3, 4조의 율격. 그러니까 일단은 얘네는 행수 제한이 있어 없어? 왜 없어? 시조는 있잖아. 3장이라고. 세 줄밖에 못 쓰잖아. 3행밖에 못 쓰잖아. 그럼 행수 제한이 있어. 글자 수도 제한이 있잖아. 45글자 이내로만 쓰라고 했으니까 제한이 있는 거야. 근데 가사는 행수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시조가 나오고 나서 뭔가 더 길게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네 여행 가면 생각해봐. 사진을 엄청 많이 찍지. 아니야? 여행 가면 눈으로만 담습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좋은 데 갔거나 맛있는 데 가거나 이러면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 너네 생각을 해보자. 프랑스 이런 데 간다 쳐봐. 사진 안 찍어? 많이 찍지 않겠어? 엄청 찍겠지. 그 많이 찍는데,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진이 있고 인스타가 있으니까 찍고 샵 태그해버리면 끝나.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림을 남기는 방법이 자랑을 해야 되잖아. 인간이란 원래. 그러면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은 없기 때문에 글을 써야 돼. 근데 우리 대부분의 문인들은 문과 출신, 그러니까 글을 잘 쓴다고 뽑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럼 뭘로 대부분 남기겠어? 물론 그림도 남기겠지만 글을 많이 남기겠죠. 그러면 근데 시조라는 거는 세 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본 것들은 너무 많아. 그걸 다 그려내려니 그래서 시조에서 연시조가 나왔다 치지만 그걸로도 뭔가 부족해. 나의 감수성을 그냥 쭉 적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뻗어져 나온 게 바로 가사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너네가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행수 제한이 없는 특히 어떤 거 여행 갔을 때 그게 기행 가사야. 알겠지?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시조 파트를 배우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기행가사라고 했었잖아. 기행이 뭐야? 여행 가는 거. 자, 여행에 기행가사에 기행문에 3요소가 있어. 뭐뭐 있어야 되지? 돌아다닌 거, 여정. 그리고 내가 본 거, 견문. 그리고 느낀 점, 감상까지. 여정, 견문, 감상까지.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정격이라고 선생님이 정해놨지. 이 정격이라는 거는 뭘 얘기 나타내는 거냐면 시조의 종장과
가사의 끝부분이 똑같을 때 그거를 전격 가사라 그래. 그럼 시조의 종장과 똑같다라는 게 뭐예요? 4543으로 끊어졌다는 얘기거든. 물론 이제 3543으로 끊어졌다라는 얘기인데 뭐 출세곡 이게 전문이 다 나온 건 아니니까 일단 한번 보자. 이어서 얘는 전문은 아니니까 쭉 들어가서 아이고 위에서부터 북방 20여 주에 경성이 문호인데 경성이라는 구체적 지명이 문호 그러니까 외부와 연결하는 통로인데 군사 백성 다스리기를 나에게 맡기시니 이 다스리는 거를 그러니까 나에게 그러니까 화자에게 맡겼다란 얘기는 무언가 벼슬을 관직을 받은 거겠죠. 그쵸? 왜냐면 백성 다스리는 건 관직이잖아. 망극한 임금의 은혜 갚을 길이 어렵구나. 이거는 감탄형 어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탄도 돼요. 물론 영탄은 여기저기 되게 많아요. 서생의 일은 글쓰기인가 여겼더니 늙은이의 변방부임 진실로 이 늙은이라는 거 보니까 화자가 나이가 좀 있나 봐. 그리고 외부의 통로 경성이 외부 통로라는 거 보니까 얘가 변방으로 왔나 보다. 그치? 부임했다라는 거는 거기에 맞다란 얘기야. 그럼 얘들아 변방 지역은 어디야? 변방 지역에서 보통 얘들아 글 쓰는 애를 보내겠어? 변방은 오랑캐들이 많이 쳐들어오는 지역이야. 막아내는 게 목표야. 왜? 외부와의 통로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무관이구나. 왜? 칼도 힌트가 있어. 그러니까 변방 지역이라는 것과 칼이라는 걸 봐서 무관이구나. 그러니까 칼을 짚고 그래서 돌아서니. 말리박 국경에. 그래서 국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변방이잖아. 그쵸? 내 한 몸 다 잊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 내 한 몸, 국경에 내 한 몸 다 쏟아붓겠다. 지키는데 의지 같은 게 보이는 거야. 흥인문 내다라. 녹양평에 말 갈아타고. 그럼 봐봐. 흥인문, 녹양평 이렇게 지금 여정이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지나친 공간 이동. 알겠지? 그러면 공간의 이동이 보이는구나. 갈아타고 은하수 옛길을 다시 지나간단 말이냐? 회양 옛사실을 자 그럼 회양 옛사실 쭉 내려가. 자 이거 나중에 이제 너네 교과서에선 없지만 다른 학교 교과서에는 관동별곡이라고 들어가거든. 거기에서도 이제 나와 회양이라는 지역이 있어. 회양이라는 지역이 있거든. 이 급당유 또는 급장유라는 애가 회양 태수로 왔는데 너무 정치를 잘했던 거야. 너무 정치를 잘했던. 그럼 얘들아 이것도 결국에는 가사에서 흔히 보이는 뭐 하는 거? 고사를 인용하는 거야. 고사는 옛고자의 일사자야. 옛날에 있었던 일을 끌고 오는 거야. 옛 소문만 들었더니 대거를 홀로 떠나는 적객은 무슨 죄인고. 자 그러면 이 적객도 뜻도 보자. 이 적객은 귀양살이를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얘가 진짜 귀양살이를 하는 건 아니야. 진짜 얘가 귀양살이를 가는 건 아니잖아. 아까 인간 받아서 가는 거잖아. 그러면 왜 자기를 이렇게 적객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금곁을 떠나서 자기가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임금을 떠난다는 거 그 자체가 자기한테는 지옥이라게 뭐 유배에 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약간 인상을 찌푸리는 이유는 그치 당연히 약간의 아첨이 들어가긴 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도 쭉 다시 보면 적객은 무슨 죄인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 어떤 죄? 임금을 떠난 죄. 그러니까 임금이 실은 임명한 건데도 나 임금님 지켜야 되는데 지금 나 군병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것도 결국에는 뭐야? 임금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겠죠. 이게 명분이죠. 높고 헐만 천령을 험하단 말 전혀 하지 마오. 세상살이에 비하면 평지겠대. 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내가 진짜 이 넘어가는 이 바위 고개 이런 애들을 이 바위가 험하단 말 하지 말래. 왜? 세상살이가.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는 거야.
세상살이가 훨씬 힘들다. 눈물을 거두고 두어 걸음 돌아서니 서울이 어디고 대궐이 가렸다. 지금 떠나는 중이야. 왜 눈물을 거둬? 세상살이도 힘들고 지금 나는 세상살이도 힘들고 임금님도 떠나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서울이라던가 대궐이라던가 다 임금 계신 곳이잖아. 안변 북쪽은 저쯤에 오랑캐를 정벌하여 천리박 몰아내니 윤관 김종서의 큰 공적 초목이 다 알도다. 그러니까 초목이면 이 자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알 거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유능강 건너와 정평부 잠깐 지나 이런 것들 다 뭐야? 공간 이동. 계속 여정을 움직이고 있어. 만세교 앞에 두고 낭민로에 올라앉아. 옥저에 사나. 옥저도 보자. 옥저도 그 고대 국가 너네 사회 시간에 배우는 그 중학교 사회 시간에 나왔던 옥저 있지? 그 고대의 각 주가마다 산하. 그러니까 자연 하나하나 돌아보니 그 지역을 돌아보니 천년의 풍패. 풍패도 보자. 천년 전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에 빗대어 조선을 건국한 성계의 고향인 함흥을 가리킨대. 자, 그럼 봐봐. 천년의 풍패에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이 풍패도 고사를 끌고 와서 이 이성계 그러니까 조선 건국한 고향에 대한 예찬을 하겠죠. 정말 여기 지역은 상소롭구나. 왜? 이성계가 태어난 고향이니까 한강령 저문 날에 말은 어찌 병들었는가 모래바람 자욱한데 갈 길이 머네. 지금 고난이 있죠. 말이 병까지 들었고 모래바람도 자욱하는 거야. 여정이 지금 쉽지가 않은 거야. 흥원 옛골의 청간도를 바라보고 대문령 넘고 청해진에 들어오니 함경도 요해지요 남북의 요충지라 충신과 정예병사 무기 늘어놓고 아까 말했잖아. 왜 요해. 그러니까 요새라는 공간 알지? 이렇게 딱 막아서는 방어선. 요충지를 지키는 듯 지금 뭐 하는 거? 이 공간의 어떤 특징인데? 공간이 변방 국가잖아. 변방 지역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국경이니까 지켜야지. 오랑캐로부터 지키는 공간인 게 딱 드러나는 거야. 태평세월 100년 동안 전쟁을 잊으니. 그러니까 문제는 너무 태평성대. 그러니까 전쟁도 없고 평화로웠던 세대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전쟁을 잊었는데 철통 같은 방어 일러서 무엇하리. 철통 같은 방어를 한번 하면 뭐 대비해서 뭐 하겠어. 지금 전쟁도 다 없는데 안심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어려운 거 질문? 천년의 풍패, 상서로운 기운. 그러니까 아까 여기 밑에서 뭐라 했냐면 천년 전으로 유방의 고향에 빗대어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고향 함흥 지역을 지나가는 거야, 얘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 지역을 돌아보니까 이 상서로운 기운이 어제인 듯, 그러니까 이 상서로운 기운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 신비로운 공간이 아직도 남아있다. 왜? 태조 이성계가 여기서 자라난 고향이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왕을 뽑아낸, 한나라를 건국한 왕을 뽑아낸 지형이잖아. 그럼 기운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다고 보겠지. 아직도 그 기운이 남아있다. 너무 좋다, 기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또? 또? 어디? 서울이 어디요? 어디? 어디? 서울이 어디요부터? 어디까지? 한 문장? 지금 떠나는 상황이잖아.
떠나는 중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죠? 떠나는 중이야. 근데 이 떠나는 중에 확인하니 점점 멀어지는 거야. 서울과 점점점 멀어지는 거야. 임금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상황을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서울은 어디지? 아, 대궐이 이제 가려져 간다. 이제 내가 떠나면서 점점점 멀어지네. 서울이 어디쯤이지? 내가 어디까지 왔지? 이러면서. 또? 말리박 국경에 내 한 몸 다 잊었다. 이 내가 지금 부임한 공간이 이 국경이야. 그치? 내가 지금 이 말리박 국경, 이 국경 지역을 내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내 한 몸 다 잊을 정도로 뭐 해야 돼? 헌신해야 되는 거야. 임금님이 맡겼잖아. 헌신해야지. 영탄이 뜻이 뭐야? 너가 생각하는 영탄 뜻이? 자, 감탄하는 내 감정이 드러나면 다 영탄이야. 슬픔이든 기쁨이든 놀라움이든 내 감정이 드러나면 모든 건 다 영탄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의지를 다졌다 하면서 내 한 몸 다 잊겠다. 잊었다. 이 말 자체도 영탄이 되겠죠. 그렇죠? 또 영탄이 어려우면 여기 비장함이라고 하면 좀 될 것 같아. 비장함. 각오 같은 거를 드러내는 거잖아. 의지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럼 영탄이야. 알겠지? 또, 얘들아. 내용 전체 정리? 자, 이 출세곡은 어떤 게 생각하냐면 되냐면 그러니까 실은 애들아 생각해봐. 얘 지금 좀 재밌는 얘기긴 한데 봐봐. 얘 보면 서생의 일 글쓰인가 여겼다라는 거 보니까 얘는 실은 글 쓰는 선비야. 원래 얘 유교하는 애거든. 근데 갑자기 무관의 일을 맡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뭐 어떻게 된 걸까? 좌천당한 거야. 좌천당한 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 그냥 변방으로 쫓겨난 거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 그래. 나 나 지금 유배 가는 처지랑 별 다를 바가 없다. 근데 물론 임금을 내가 떠나게 되는 거잖아. 그 자체도 내가 내 죄지. 임금님을 떠나는 것 자체도 이건 잘못이지. 진정한 충신이라면 어떻게든 임금님 곁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자천당한 거잖아. 그러면서 떠나는 거야. 떠나면서 한탄하겠죠. 무슨 죄인가? 이렇게. 알겠지? 서리는 영탄이 돼. 알겠죠? 뭐뭐 하는 가 이거 서리잖아. 서리도 영탄이 됩니다. 한탄하는 거죠. 자, 그러면 노고 훈련 촬영을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자천당하는 거 보니까 야, 세상살이 생각하니까 세상살이가 훨씬 더 험하다. 내가 지금 이 천령 넘고 뭐하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내가 지금 살아온 이 험난한 세상이 더 힘들다더라. 더 힘들더라. 너네 이거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나 진짜 고생 많았다. 지금 이러는 거.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지금 눈물을 거두고 지금 이렇게 막 주저리 하면서 이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가는 거잖아. 그렇지? 가면서 이제 인사 두르고 돌아서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야. 서울은 어디지? 서울은 어딨지? 대궐도 점점 가려져 가네? 나 지금 진짜로 점점점 떠나네? 자, 그래서 오랑캐 땅이 이제 보이는 거야. 자, 그랬더니 이제 지나왔어. 지나왔는데, 김종서 장군이 이 큰 공적을 해서 천리밖으로 다 몰아냈구나. 이게 김종서의 그 공적이야. 알겠지? 그랬더니 유능강 건너와서 공평부 잠깐 지나서 만세교 앞에서 낭민루에 올라앉아 이 기행,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으면 기행가사잖아. 기행하면서 그 지역을 다 얘기하면서
올라 앉아보니 옥저, 아까 말했던 그 지역 이름이라 했었죠. 그 지역, 이 고대 국가에 있는 그 지역, 온 거야. 하나하나 돌아보니 그 지역에 이제 이성계가 태어난 그런 고향 지역인가 봐. 그 지역이, 왜냐면 우리나라 왕을 태어나게 한 고향이니까 대단한 기운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런 대단한 기운이 바로 어제인 듯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남아있다는 얘기야, 그 기운이. 대단하다, 이 지역. 한관령 저문날에 말은 어찌 병들었는가. 말도 병들었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저물었는데. 그러니까 저문날에 가기가 힘들잖아. 너네 생각해봐. 고속도로에 가로등만 다 꺼줘도 실은 그 주변이 되게 새까매. 그 등을 꺼도. 근데 등까지 껐다 생각해봐. 엄청 어두운데 그 거리를 가야 되는데 말도 병들었고 모래바람도 자욱하고 근데 갈 길도 멀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야. 내 여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홍원 옛고을의 청간도를 바라보니 대문역 넘어서 천해진에 들어오니 내가 지금 지나가면서 본 것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본 것도. 그리고 여정도 이렇게 있는 거고. 요해지요. 내가 들어와 보니까, 야, 이제 함경도의 요해지고, 남북의 요충지라. 자, 그러니까 요새 공간이란 얘기야. 여기는 중요한 공간이란 얘기야. 자, 그래서 충신과 정예부사 무기를 늘어놓고, 왜냐면 여기는 아까 국경지대라고 했었잖아. 이게 열렬하게 이렇게 전쟁 준비 싹 해놓고, 강한 활과 세뇌로 요충지를 지키고 있는 거야. 이제 그 모습을 묘사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야? 이때까지 전쟁이 없었대. 태평세월, 태평성대, 태평연월이 다 전쟁 없고 평화로웠던 시기를 말하거든. 100년 동안 전쟁을 잊었는데 이 방어를 말해서 무엇 하겠어? 철통 같은 방어를 일러서 무엇 하겠어? 이렇게까지 방어를 했는데 자,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할게. 이미 여기가 철통 같잖아. 그리고 태평세월 전쟁이 없었던 것도 뭐 때문에? 이 방어 때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걸 굳이 다시 또 열거하고 자랑하느니 뭐 하겠어? 또는 대비해서 뭐 하겠어? 둘 다 됩니다. 알겠죠? 됐나요? 또? 요거는 해결했어? 해결했어? 질문 없고, 질문 없고. 대안사는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강록. 이거는 흔한 고전소설이자 영웅소설이어가지고, 네, 흔하지만 봐야겠죠, 실은. 작자미상 선생님이 얘기했지. 작자미상이면 주로 누구야? 평민들이 창작을 했겠죠. 그러니까 실은 조선 후기로 들어서면서 한글이 더 많이 유포가 되었고, 반포가 되었고, 이 평민들도 그런 문학의 향유 계층으로 올라오게 돼.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소설을 막 즐기게 되거든, 한글 소설들을.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조선 후기 하면 전쟁이 많았잖아. 임진왜란, 병자호란부터 전쟁이 많았어. 근데 그 전쟁의 결과들이 좋지 않았어. 그러면 민중들은 무엇을 원하겠어? 이 사태를 구해내줄 누구? 영웅을 바라는 거야. 그래서 영웅 소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 그러면 너네들이 실은 조금 알고 있으면 좀 좋은 게 영웅의 서사적 구조야. 영웅의 서사적 구조, 서사라는 게 뭐였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걸 얘기했는데 이 영웅의 서사적 구조라고 하면 보통 첫 번째 뭐부터 시작돼? 응? 어떤 거? 비범한 출생. 그러니까 신분 자체도 이제 굉장히 대단하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신분 자체도 대단해. 그러니까 보통 하늘의 자손이라던가 뭐 이런 거고. 그리고 또 어떤 거 아래서 태어난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비범한 출생을 또 해. 알겠지? 그거 그냥 묶어서 비범한 출생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일어나? 그렇지. 부모와의 이별. 그거를 버려진다 해서 기아 모티프. 못 먹는다는 게 아니라, 모티프라는 건 반복하는 걸 모티프라 그래. 그리고 또, 구출돼. 누구에 의해서? 조력자에 의해서 구출됩니다. 조력자가 나타나서 구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돼? 또 비범한 능력을 보여줘. 하지만 다시 위기, 시련이 있고 그때 어떻게? 조력자가 또 구출해 줍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탈출해서 어떻게 된다? 과업을 달성하게 돼. 그 과업이라고 하면 나라의 왕을 구한다거나 나라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거나 뭐 여러 등등의 이야기들로. 그러니까 대부분에 있는 영웅 소설들은 여기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물론 몇 번 이제 여기서 순서가 바뀐다거나 여기서 뭔가가 더 첨가될 수 있어도 요 구성 안에서 다 흘러가게 됩니다. 알겠죠? 영웅의 소설들. 그러면 정강록도 그냥 한번 바로 보도록 하자. 얘들아, 고전소설은 선과 악의 대립이 굉장히 뚜렷해. 그래서 너네가 고전소설을 잘하고 싶다 이러면 그러니까 악인과 그 선인을 딱 구분할 수 있는 게 편할 거야. 그리고 사람 이름 계속 바뀌니까 잘 찾아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러니까 선봉장, 원희정이 내달아 양주자사 양운을 맞아 싸우다가 사로잡힌 바 되니 또 도원수 양경이 내달아 적을 상대하니 물러나며 두어 번 싸우는 척하다가 실수하여 사로잡히는 채 하고 자 그럼 여기서 봐봐 척하다가 실수하여 사로잡히는 채 했다 했잖아. 아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들어가는 거야. 자 누가? 적진 애들이. 자, 적진으로 들어갔다. 황제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경황실색하며 물었대. 하신 중 이제 이 신하들 중 누가 대적할 거야? 했더니 좌우 모두 일제 아뢰었대. 이제 형세가 공궁하오니 지금 형세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 항복하기만 갖지 못하옵니다. 라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 항복을 지금 권유하는 거야. 임금님 지금 왕이시여. 지금 형세가 너무 안 좋으니까 항복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자, 그랬더니 천자는 이제 왕은 당연히 분노하는 거야. 대답하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면 누가 능히 이 흉족들을 소멸하고 짐의 분을 덜겠는가. 그러나 하신의 모든 무리가 양경의 세력에 들어있는지라. 그러니까 실은 이미 이 모든 무리들도 어떻게 역적무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대적하겠는가? 얘들아 이렇게 의문형으로 남긴다는 얘기는 서술자의 주관성이 나타나는 거거든. 왜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서술자는 신정선에서도 했지만 서술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이렇다 저렇다 대적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만 얘기해야 되는데 야 지금 이런 상황인데 누가 대적하겠니? 이거는 누구야? 주관성 서술자의 주관성이 들어가는 거야.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 경각이라는 거는 이제 막 완전 위급하다 이런 뜻이야. 자, 태자비가 여기서 태자비는 이제 주인공 정소저라고 하거든. 정소저. 여성 영웅입니다. 이시랑 댁에서 조정에서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며 밤낮으로 국가 소식을 탐지하였는데 지금 얘는 아무래도 영웅이다 보니까 끝까지 신경을 쓰고 있어. 나라 상황을 알려고. 하루는 피난하는 백성이 길을 막고 울었대. 태자비가 소해를 시켜 위로하며 백성에게 물으니 백성이 말하기를 힘들어. 자, 그러면 양정의 동족인 황주, 입주, 서주, 강주, 성주, 형주, 동이 다 반역하여 쭉 열거하고 있죠. 잠깐 문 좀 닫을까? 열거요. 다 반역하여 조정을 침노하였는데 천자께서 몸소 공격하시다가 도적에게 패하여 거의 죽게 되셨으니 백성이 당하지 못하여 피난하나이다 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야? 백성이 전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백성이 국가 소식을 막 탐지하고 있는데 마침 백성이 어떻게 이 사건을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자비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 소식을 제대로 알지. 왜냐면 카카오톡도 없고 뭐도 없잖아. 그치? 자, 그래서 태자비 듣고 하늘을 울어 탄식하며 전쟁터에 나라를 일으켜 세울 신하가 없고 양경 같은 소인이 있어서 백성을 다 없어지게 하고 임금을 해치는 어이통한치 아니하리오 영탄하고 있죠. 황상이 이제 친행하신다 하니 그 흉적의 세력 어찌 당하리오. 내 비록 여자이나 한번 소리쳐 역적을 깨뜨리고 백성을 건지며 임금을 구원하리야.
그러면 봐봐. 어떻게 이 흉적들의 세력을 다 당해내겠어? 내가 어떻게 하겠어? 들고 일어나서 도와줘야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성 영웅으로서의 면모가 그대로 보이죠? 그쵸? 얘는 뭐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해내야지. 내가 들고 일어나야겠다. 도와줘야겠다. 이게 주체적 여성이라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태자비가 분기충전하여 막 분한 마음으로 천조검을 높이 들고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도적이기에 이 중략 부분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야.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기가 그지없어 우리 황상을 이리로 핍박하는가. 나는 성제의 명을 받아 주씨 강산을 구하러 왔으니 주씨 강산 이 천자를 구하러 온 거야. 천자 세력을. 주씨강산이라면 이 주씨들의 세력, 주씨들의 이 영토, 그러니까 이 나라를 구하러 왔다는 얘기야. 나를 대적할 일이 있거든. 모두 나와 승부를 겨루자 하니 진동하니 양주자사 양운이 소리에 응답하여 크게 소리쳐버려. 이제 이 주씨의 부조가 덕망을 잃어. 그러니까 주씨의 이 조상들은 다 덕을 잃었다. 천하백성이 도탄에 들어 눈을 뜨지 못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주씨를 드러내쳐서 만민을 건지고자 하나니 이게 자기가 반역한 이유라는 거야. 이 뭐로 들고 있어? 야, 주씨, 너네 있던 황제들, 천자들 완전 엉망이야. 얘네 진짜 별로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조탄에 빠진 걸 내가 주눈 뜨고 못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반역을 한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해됐어? 반역자들은. 그러니까 반역자들의 피셜이야.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알겠어? 주씨네가 천자야. 알겠지? 자, 너는 어떤 사람이래? 시절 돌아감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시절이라고 하면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알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공을 세우지. 이 대공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거? 주씨를 드러내쳐서 만민을 건지는 걸 자기네가 마음대로 대공이라고 하는 거야. 역적 주제. 이해됐어? 태자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고로 신하는 그 위를 범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너네가 어쩌고 저쩌고 뭐 말은 이제 바르게 말 좋게 했지. 말 뭐 좋게 꾸며냈는데 유교된 입장에서는 충신으로서 감히 그 위를 친다? 절대 안 돼. 너희가 주씨의 녹을 먹었으나 그러니까 이 녹이라고 하면 너네가 이 은혜를 입은 거잖아. 그러니까 급여를 받았어. 목공을 받았어. 임금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어찌 이리 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유교적으로는 너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냐? 신하의 도리를 전혀 안 지키고 있네. 옥체를 빌린 임금의 마음은 하해 같으니 어찌 하늘의 벌이 없겠는가? 자, 급히 항복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옥체를 빌린 임금의 마음. 임금은 거의 하늘에 내린 거다. 너네들이 이런 거 하늘의 벌 없을 것 같니? 자, 급히 항복하면 죄를 용서하려니와 끝내 하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득히 살아날 길이 없는 거로 나아가게 하리니 급히 결단하라. 지금 반협박하는 거죠. 항복하면 살려줄게. 항복 안 하면 나 지금 너 어떻게 할지 몰라.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랬더니 양훈이 화나지. 니꺼질게. 나를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니까 양훈이란 애가 화가 난 거야. 재밌는 조선 후기 연금 소설이야 얘들아. 재밌어야 돼. 노하여 달려들고는 태자비가 맞서 싸워 두 합의 태자비의 칼을 번뜩 하더니 양주자사 양운의 머리를 베어 칼 끝에 꿰어들고 재주를 자랑하며 쳐들어갔다. 자, 얘들아, 굉장하죠? 지금 뭐 하는 거? 영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영웅의 모습. 적진에서 양운의 죽음을 보고 타동 한장수가 내작건을 태자비가 바라보니 신장이 구척이고 얼굴은 수묵을 갈아 뿌린 듯하고 눈은 커서 새치 다푼이나 되었다. 창검이 엄숙하여 청천의 번개 같으니 이는 황주 자사였다. 자, 봐봐. 양운 얘가 태자비가 굉장히 대단한 게 아무래도 여성이잖아, 얘들아. 여성이야. 근데 두 합에 칼을 번뜩하니까 어때? 머리를 베어. 장군의 머리를 베어서 한 칼에 꿰차고 돌아다니는 거야. 여성인데 굉장히 영웅적인 모습, 그러니까 비범한 능력이죠.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근데 적진에서 양운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자기 편 애가 죽은 걸 봤잖아. 그래서 또 한장수가 또 달려들어. 이 사람은 이제 태자비랑 또 어떻게 대립하겠죠? 그랬더니 신장이 구척이고 자 바로 열어 신장이 구척이고 얼굴은 스물 갈아 뿌린다. 눈은 커서 새치다뿐이나 되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한 장수의 외양을 묘사하는데 그 외양이 얘들아 굉장히 키도 어마어마하고 한 2m 넘는 것 같아. 얼굴이 막 수목을 갈아
눈도 크고 막 눈도 부리부리한 거야. 굉장한 무서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창검이 엄숙하여 창천의 번개 같으니 이는 바로 황주자사였다. 바로 이 장군이 누구다? 황주자사였다. 크게 꾸짖어 말하 왜 이런 도적이 시정에 있으나 무엇에 쓸 수 있겠는가? 너와 더불어 대적함이 욕되나? 그러니까 야 너 같은 애랑 맞붙는 것도 내가 수치스럽다. 내가 꼴랑 지금 너 같은 애랑 대적하다니 나 너무 부끄러운데 미국 충신이 있는 고로 마지못해 다투니. 야 지금 이제 나라에서 난 나라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나 마지못해 다투겠다. 그렇게 하니 솔직히 말하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그치? 니까짓 거랑 하려니까 나 되게 수치스럽네. 이런 말 하는 순간 열받는 거야. 크게 눕다 달려드니까 태자비가 싸우기를 20여 앞에 승부를 가리지 못했대. 굉장히 어때? 박빙이었단 얘기죠. 그쵸? 이때 천자가 대상에 바라보니 이제 저 끝을 바라보니 난데없는 장군이 필바로 들어와 모두 죽여버렸대. 이를 보고 의아한 중에 안심이 되어 말씀하시기를 밝으신 하늘이 주씨 강산을 보존케 하였다. 이 나라, 이 국토를 주씨의 강산, 그러니까 보존케 하셨다. 이를 기뻐하시기를 1월기를 둘러 접응하였대. 이 깃발을 얘기하는 거야. 태자비가 황주자사와 싸우기를 30일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문득 태자비가 입은 점포의 용두에서 총왕룡이 엎드려 있다가 붉은 기운을 도하니 3세 호총마가 귀를 세우는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여 양진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문득 태자비의 몸이 공중에 솟구치니 칼을 들어 황주자사의 목을 베어 말하여 내리친 누가 감히 당하리요. 그때 태자비가 갑자기 몸을 슉 날려가지고 한 칼에 장군을 베어버리는 거야. 너무 멋있는 장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 가장 재밌는 장면이니까 또 서술자가 급하게 개입합니다. 서술자가 딱 개입해가지고 사건을 그러니까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까지 내려쳤는데 누가 당하겠어? 거기서 버티는 애가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모든 역적을 함몰시키고 군사는 놓아보내니 적진에 잡혀가는 양경과 원희정의 몸이 살아와서 태자비를 보고 칭송하며 말하기를 자, 그럼 우리들은 대국 도원수 도원장 적진에 잡혀갔던 얘네들이 칭송하는 거야. 대국 도원수와 선봉장이나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거였어. 재주가 없어 적진에 주파게 되었으니 장군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정하고 흉전을 격파하였으니 은혜 난망이로다. 나 은혜 못 잊겠다. 너 덕분에 내가 살았다. 내가 대원수식이나 됐는데도 내가 진짜 재주가 없었다. 너 덕분이다. 태자비 덕분이다. 자, 태자비 함께를 세워나고 정말 몰랐습니다. 천자로 계신 곳에 가서 육도자사의 머리를 올리니 자, 이제 이 흉적들의 머리를 올려 천자가 크게 기뻐하시면서 태자비의 손을 주고 장군의 충성은 무엇보다 크니 금수강산으로도 갚지 못하겠다. 폐하의 홍복이라. 그러니까 폐하의 복입니다. 당신의 복이야. 내가 무슨 공이 있겠니? 천자가 매우 칭찬하자 태자비가 여쭈는데 육도자사가 죽고 자리가 비었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 6자사를 정하여 모든 병사를 다스리게 하세요. 자, 지금 이제 이 나쁜 애들은 다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6장사를 해서 잘 다스리게 해라. 그래서 천자도 그 말을 따른 거야. 그리고 태자비가 천자를 모시고 황성에 올라왔는데 남쪽 성문에 천자가 전자한 뒤 태자비가 황성에게 아뢰었대. 또한 성 안에 육도자사의 남은 무리가 무수하오니. 아까 말했던 거. 그래서 어떻게? 다시 성에 들어가 반적을 다 없앤 후 황궁하겠습니다. 천자 크게 놀라 그대로 윤허하시니 태자비가 즉시 차한등을 호령하여 자 양경과 원희정 아까 말했잖아. 너네 아까 궁금하지 않았어? 의아했었어야 됐는데 아까 선생님이 얘네 선봉장 원희정 응 양우는 나쁜 애가 뭐 알잖아. 근데 도원수 양경도 내달아서 적을 상대하는데 선생님이 그러면 애들들이 우리 팀이랑 상대방 적이랑 싸우는데 선생님이 지금 다 세모 쳤잖아. 너네 의아했었어야 됐어. 여기 아까 시험 문제도 있었어. 여기에서 어떻게? 아까 말했잖아. 싸우는 척 하다가 실수로 잡히는 척 했다는 거야. 얘네들도 같은 팀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악인까지 어떻게 다 소탕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잡혀가는 거야. 이해됐어? 아까 얘네들 그 선봉이었다는 애들이잖아. 어딨니? 도원수 선봉장이라고. 걔네들이잖아.
걔네들도 어떻게 그대로 다시 잡혀가는 거야. 왜? 같은 적진이잖아. 잡아들이는 이유는. 알겠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고 문제 오답풀이 해줄게요.